제가 화면 녹화를 일찍 눌렀어야 됐는데 긴장을 해서 화면 녹화를 이제 눌렀네요. 네, 그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면 강의 들으시고 나서 꼭 후기도 정석껏 작성을 해 주셔야 오늘 이제 강의 안을 공유를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꼭 후기를 작성을 해 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푸름이고요. 현재 인카금융서비스 제이어스 라이프의 리치몬트 본부장으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경력이 좀 특이하죠. 공무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공무사관학교라는 이름을 뗄 때도 됐는데 대학을 졸업한 지 한참 됐으니까. 근데 이제 뭐 후보자들을 만날 때나 그리고 이제 제가 영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어떻게 보면 제 정체성이기 때문에 좀 뗄래야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일을 한 지는 만 9년 차가 됐습니다. 영업은 한 7년 정도 하면서 지금 이제 영업 관리로서 우리 본부원들 케어를 좀 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뭐 보험 사관학교라는 채널이 좀 잘 돼서 구독자나 이런 틱톡 이제 팔로워들도 많이 좀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을 하면서 매월 이제 월납보험료는 한 280만 원 정도 했는데 요거는 유튜브가 되기 전부터 DB 영업으로 했던 실적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많이 코칭을 했을 때 월납 30, 50 하시던 우리 팀원들도 100, 150, 200 이런 식으로 성장해 왔던 거를 봤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라도 꼭 얻어 가셔서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BS 라디오에서도 감사한 기회로 방송을 한 2년 가까이 했었고, TV에서도 방송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다른 분들보다 같은 시간 대비 고객들을 좀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이 해당이 되시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사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거든요. 첫 번째가 요즘 DB 질이 많이 나빠진 것 같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잠시만요. 소리가 작다고요. 네. 지금 혹시 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피드백 한 번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마이크를 가까이 좀 대고는 있는데 혹시 더 작을 수 있어서 소리 괜찮으실까요? 제가 목소리를 또 좀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5년 전, 6년 전, 제가 그때부터 DB 영업을 했었으니까 그때보다는 DB 질이 확실히 많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사실 고객들은 똑같을 텐데, 어, 크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소리가 이제 볼륨을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확실히 DB가 많이 포화됐죠. 요즘은 저희 설계사들에게도 전화들이 많이 오고, 또 이제 이런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불만을 가지시는 고객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TA의 성사율이 떨어진다라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 어떻게 한 번 더 꺾어서 좀 TA 약속을 잡을 수 있을지, 어프로치 약속을 잡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고객 성향에 따라서 상담 만족도의 편차가 커요. 이런 부분 해당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상담 만족도는 저의 상담 만족도입니다. 상담을 하는 여러분들. 뭔가 오늘 이번 상담 잘 된 것 같아. 이 고객은 뭔가 반응도 좀 뜨뜻미지근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오는 것 같고 좀 뭔가 알쏭달쏭하다. 좀 고객이 팔짱 끼고 있더라. 이런 경우 편차가 많으신 분들도 조금 더 획일화된 방법을 통해서 이 팔짱을 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좀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저연차이신 분들, 실적들이 30, 50 정도, 100 이하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스스로도 느끼실 거예요. 좀 뭔가 내 RP가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 조금 오늘 정제화 될 수 있는 화법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생각했을 때 계약이 안 나오는 이유는 운이 아닙니다. 운이 아니고 고객을 설득하는 심리 설계의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강의는 우리가 몸으로 이미 알고 있고 하던 것들이 분명 있을 텐데 이거를 심리학적 언어로 제가 설명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먼저 첫 번째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풀기 전에. 꼭 잘하시는 분들의 RP를 무조건 카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ING 생명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생활비를 돌려주는 종신보험인가? 이 상품을 판매를 했었거든요.
요즘 판매하는 이 환급형, 연금으로 돌려주는 컨셉이었는데, 생활비 챙겨주는 종신보험이었네요. 특약들이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을 갱신형으로 판매를 했었는데, 그 상품들을 정말 주구장창 팔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상품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면 어떠시겠어요? 완전 땡큐죠. 우리가 깨고 비갱신으로 이제 보장 범위 넓혀서 판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1년의 그 원수사를 겪고 나서 GA로 넘어갔을 때, 그리고 DB 영업을 처음 했을 때, 그 화법으로서 상품 판매를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적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먼저 했던 게, 그 회사, 이전 회사가 전에 제가 키오메스 플래너라는 회사에 있었거든요. 항상 방송 DB로 잘 나갈 때, 그 1인당 생산성이 100만 원이 넘었다고 해요. 전체, 그 회사 전체가. 아무튼 그 중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 RP를 녹음을 따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학습을 했습니다. 거의 한 녹화를 따고 눈빛, 표정, 비언어적인 그런 표현까지 신경 쓰면서 한 500번을 넘게 제가 녹화본을 하고 또 위에 지점장님께 피드백을 받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회사 내에서, 지점 내에서 잘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 우선 요걸 다 완전히 카피한 다음에 이거를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호흡이랑 이제 말의 속도, 그리고 침묵의 타이밍, 눈빛, 표정, 이런 것까지, 쉬는 구간까지 다 따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말투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단어 선택, 어미 처리, 그리고 억양과 강조 포인트들 있죠. 이런 것들까지 반드시 똑같이 따라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제가 이제 코칭했던 우리 본부원, 예전 팀원들 같은 경우에도 완벽하게 따라하지 않으면서 뭔가 저하고 RP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이 절대 실적을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시는 분들 거를 우선 완벽하게 카피를 한 다음에 해보고 된다 안 된다를 꼭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분위기, 자신감, 그리고 여유 있는 태도, 고객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좀 갖추시면 좋은데 이 오늘 하는 것들 TA나 AP는 좀 여유를 갖고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전문가로서 여유 있게 내가 너를 어루만져 줄게. 내가 너를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결을 해줄게.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 잘하는 사람을 무조건 먼저 카피를 한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 진행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드렸던 부분이죠. 일단 통째로 베껴서 이해는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우리 TA부터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 위에 지금 빨간색 줄이 있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지우는지를 모르겠네요. 우선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TA의 심리학은 이제 선제적 예방 접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뭔가 이제 정확한 심리적인 기법으로 GPT나 제미나이가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무료의 역설, 그리고 구체성의 설득력, 그리고 전합한 토끼몰입니다. 자, 요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우리 요즘 DB 고객들이 피로도가 너무 높아졌다는 거에서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화면들이 좀 많이 가려져가지고 이걸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화면이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채팅방이랑 이거 좀 꺼야지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객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기 전에 이미 예스 설계를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우리 TA 다 해보셨잖아요. TA의 목적은 막 약속을 잡기 위함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길동 고객님 맞으실까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상담원하고 통화하시고 보험 무료 점검 접수되셔서 연락드린 박푸름 전문가입니다. 방문 일정 확인차 연락드렸는데 1, 2분 정도 간단하게 통화 괜찮으실까요? 이거를 하죠. 예전엔 이것만 하고 뭐 예, 아니요, 뭐 기억 안 나요 해서 뭐 단박 거절을 하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 이게 많이 늘었죠. 도대체 어디서 전화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전화만 10통이 왔어요. 이런 게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정말 쉽게 오케이를 하고 상담 신청했다라는 거 인지도 하고 진행이 됐다면 사실 밑에 거 안 해도 되겠죠. 빨리 일정 잡고 다음 콜 돌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안 되시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까? 그 부분을 제가 먼저 한번 준비를 해본 거예요. 저는 먼저 선제적으로 거절 처리를 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좀 차이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홍길동 보면은 점이 찍혀 있죠.
저는 그래서 콜을 할 때 고객의 이름을 또박또박 끊어서 읽어줍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또박또박 끊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홍길동 고객님 맞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상담원하고 통화하시고 보험 무료 점검 접수되셔서 연락드린 박푸름 전문가입니다. 방문 일정 확인차 연락드렸는데 1, 2분 정도 간단하게 통화 괜찮으실까요? 빠르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이에 이제 고객의 대답을 기다리면은 우리가 거절을 하거나 통화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본론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불만이 제기가 되면 여유 있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맞아요. 요즘 이런 전화 너무 많이 받으셨죠. 저도 설계사인데 요즘 저한테도 이런 전화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불편하셨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고객을 조금 더 마음을 풀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EBS 방송을 좀 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권위의 힘을 좀 이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EBS 방송을 한 5년 전에 했었는데 그때는 이런 전화가 많이 안 왔었잖아요. 이런 전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1, 2년 전부터 많이 왔을 거예요. 최근에 이런 이제 마케팅 업체들이, 유사 업체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카피를 해서 이런 전화를 돌리다 보니까 고객님도 피곤하고 저도 연락이 많이 오고 불편함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을 그 다음으로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왜 짜증을 낼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될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선제적 예방 접종입니다. 우리가 백신이 약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면역을 만드는 거잖아요. 설득에도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전화 많이 받으시죠? 공감을 해주고 많이 불편하셨죠? 저도 받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뭔가 풀었을 때 우리가 단순히 TM 설계사나 혹은 이제 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홈쇼핑 상담사나 정말 획일화된 기계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좀 달래주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막지 말고 거절을 대신 먼저 좀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텀과 시간 그리고 고객의 마음을 녹이는 게 조금 하나 좀 전제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고객님, 그 많은 통화 거절하시고 저랑 통화가 됐네요. 이거 너무 좋은데요. 고객님, 제가 말씀드릴게. 보험 상품 가입하시라고 제가 전화 드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30초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게 이거죠. 이제 저희 같은, 그 제이어스 라이프 같은 경우는 이 건강검진 혜택이 좀 있다 보니까 고객님 보험 가입 안 하셔도 되고요. 뭐 만나서 이거저거 하자고 절대 얘기를 안 할 건데 제가 만나 뵙고 딱 하나만 약속드릴게요. 가족분들 VIP 건강검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엄청 만족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까 일정 빠르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하고서 넘어가는 겁니다. 선물을 먼저 주는 거예요. 자, 이런 혜택을 왜 그럼 먼저 하느냐? 왜 순서가 중요하느냐? 자, 일정을 잡기 위해서 TA를 하는 건데 왜 혜택을 먼저 주느냐? 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방접종과 더불어서 무료의 역설 그리고 선물 경제입니다. 선물 경제. 이제 무료는 이제 단순히 싼 게 아니죠. 이제 댄 에이리얼리 연구에서는 가격이 빵원이 되는 순간, 무료가 되는 순간은 이 순간에 이제 인간의 뇌는 완전히 다른 감정 회로를 켠대요. 그러니까 손실 위험이 없는 거죠. 물론 손실 위험은 하나 있습니다. 고객이 시간을 내서 나를 만나야 된다는 걸 손실로 볼 수 있겠지만 이제 VIP 건강검진이라는 큰 혜택이 뭔가 다른 플러스로 작용이 되면서 이게 상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VIP 건강검진이 잃을 게 없는 플러스가 되는 만남, 뇌가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선물 경제. 우리 빚 주고는 못 살죠. 받았으면 밥 한 번 사야 되니까. 그래서 선물을 먼저 받으면 갚아야 된다는 느낌이 생기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고객님 저한테 뭐 안 하셔도 돼요. 받기만 하세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을 먼저 받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라서 이제 관계의 성격이 바뀐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 부채감을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는 건강검진 이런 서비스가 없는데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다음 이제 페이지에 넣어놨는데 제가 제이어스 라이프에 이제 합류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그 건강검진 서비스가 없을 때에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화법으로 풀어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아마 요거는 이제 불필요한 보험료 줄이는 요 RP, T 화법에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앞서 이제 고객을 달래준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DB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놓친 보험금 찾는 걸로만 푸는 DB들 많이 질이 안 좋은 거 아시죠? 고객이 그것만 보고서 이제, 그거 없으면 저 안 할래요. 보험 상담 안 받을래요. 리모델링 안 할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보험 리모델링으로만 된 DB를 구매를 하시곤 하는데, 근데 그 DB들조차도 이미 고객은 여러 가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은 내가 이 보험 리모델링 상담으로 이 상담 접수가 됐는지 또 다른 콜에서는 또 보험료 줄이기 아니 그 뭐죠? 다시 한번 놓친 보험금 찾기로 이미 접수가 됐기 때문에 고객은 기억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자, 첫 번째는 꼭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고객님, 첫 번째 상담 때는 결정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험 상품 가입 권유 일절 없고요. 제가 크게 두 가지만 도와드릴 거예요. 이 앞부분을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불필요한 보험료 줄이는 거. 이 화법 다들 많이 아시죠? 그래서 갖고 계신 화법을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숨은 보험금 찾기. 이런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사례를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어제도 일산에 갔었는데, 우리 고객님처럼 똑같이 보험, 이런 전화 10번이나 왔었다, 안 만난다, 왜 만나야 되냐 하셨던 분, 제가 건강검진 얘기하고 30분만 시간 내달라고 했는데, 저 만나시고 370만 원 보험금을 찾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또 이럴 수 있어요. 나 병원 안 간다. 보험금 받을 게 뭐 있냐? 어떻게 하면 되죠? 당황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이는 거니까 저희가 한번 진행했을 때 30분이면 우리 고객님 분명 만족하실 거다. 이렇게 진행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 주 화요일 뭐 오후 2시와 목요일 오후 4시 중 언제가 편하세요? 이렇게 양자택일로서 일정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세 가지의 심리학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체성의 설득이에요. 어제 일산 370만 원. 3요소가 이제 동시에 있을 때 뇌는 사실적으로 이거를 좀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탄에서 이제 미팅을 한다. 그 인근 지역, 본인이 알 법한 지역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한정 선택법. 아시죠? 날짜를 양자택일로 꼭 주셔야 돼요. 언제 괜찮으세요? 이거 안 됩니다. 지정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게끔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심리학적으로 뭐죠? 프레임 어드밴스예요. 프레임의 전환인데 만날까요?가 아니라 만날 건데 언제 만날까요? 그리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계약을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계약을 할 건데 얼마짜리 할까요? 3만 원짜리 할까요? 5만 원짜리 할까요? 20만 원짜리 할까요? 25만 원짜리 할까요? 이렇게 넘어가게끔 질문을 계속 던지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의 사고 단계를 다음으로 이동시키는 질문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프레임 어드밴스는 좀 중요하니까 확인하셔서 나의 화법이 프레임 어드밴스가 되는 그런 화법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나의 화법들을 점검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자, 지금 제가 그 PPT를 새로 예쁘게 만드느라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뭐 그 전에 얘기를 하고 해요. 그렇지만 좀 예쁘게 양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TA에서 시작되는 게 사실은 이제 미팅에서 꽃이 피는 거죠. TA에서 이제 선제적 예방 접종, 무료의 역설, 뭐 구체적 설득력, 양자택일의 일정, 이제 프레임 어드밴스를 통해서 AP를 가서 또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역설의 오프닝, 그리고 BYAF 효과, But you are free입니다. But you are free. 자유롭게 생각하세요. 효과. 그리고 토끼몰이 손실 설계. 그리고 마지막 계약까지는 이제 사전 헌신 2차 방문인데 이런 부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자, 역설의 오프닝입니다. 아까 제가 했었죠? 안 판다고 했더니 심리적인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뭐라 했었죠? 고객님, 첫 번째 상담 때에는 결정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상품 제안서 들고 가지도 않을 거고요. 제안을 드리지도 않을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상당히 큰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요 부분, 보험 상품 가입 권유가 1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왜 안 판다는 말이 이제 고객의 방어벽, 마음의 벽을 허물까?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심리적 의무감이 사라진다는 거죠. 자유롭게 결정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어쨌든 이 상담이
결국은 보험 가입을 제한할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거절할 방법을 생각 안 해도 되게끔 난 얘기를 안 할 거니까 제안을 안 할 거니까 만약에 첫 번째 상담이 마음에 드신다면 두 번째 상담 때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의 또 포인트가 있죠. 그런데 제가 만나 뵙는 97%의 고객분들이 첫 번째 상담을 만족하시고 두 번째 상담을 진행을 하십니다. 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이제 군중 심리인 거죠. 남들 다 그렇게 하네? 그래? 나도 그렇게 될까? 이런 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담이 진행이 되면 그런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자, 설계된 질문. 이게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팀원분들, 본부원분들을 코칭을 할 때 토끼몰이를 해라.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설계된 질문을 해라. 자,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 질문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중 구속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만드는 건데, 그게 뭐라고 대답하든 제가 원하는 설계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처음 요 부분 제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고객님, 우리 이런 수많은 전화 끝에 저를 또 만나셨고, 이 불편한 시간, 귀한 시간 내에서 나오셨는데, 제가 정말 많은 도움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험 좋아하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90%는 안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10%, 20%는 뭐, 저는 보험이 너무 좋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 항상 저는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보험 안 좋아하시죠? 저도 보험을 너무나도 안 좋아합니다. 우리 고객님, 근데 보험은 왜 가입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좋아요부터 다시 가볼게요. 좋아요라고 하면 사실 당황하죠. 보험을 좋아해? 그렇지만 설계된 질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보험 좋아하시니까, 그럼 제가 상품 권유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좋은 상품 권유해드리면 가입하실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건 좀 그거는 아닌데? 라는 반응으로 옵니다. 사실 이게 설계된 과정이에요. 싫어요라고 하면 똑같아요. 보험 싫으시죠? 맞아요. 저도 싫어요. 보험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다 아까운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객님, 가장 좋은 솔루션은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솔루션은 지금 갖고 계신 모든 보험을 해지를 하시는 겁니다. 보험을 해지하면 그러면 고민 다 해결되실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도 혹시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져가자.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보험이 좋다고 하든 안 좋다고 하든 고객의 사실 똑같은 니즈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너한테 보험 하나를 더 가입해서 보험료가 늘어나는 건 원치 않아가 베이스입니다. 그게 베이스이기 때문에 다 해지를 할 거 아니면 보험을 가져갈 거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설계된 질문인 거예요. 자, 똑같은 결론에 도달을 했죠. 왜 제3자의 대답을 하지 못할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설계된 질문. 제가 토끼몰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죠. 토끼를 이제 잡는데 어떻게 잡냐? 토끼 엄청 빠르거든요. 토끼가 엄청 빠른데 예를 들어서 정말 넓은 잠실 운동장에서 토끼를 잡는다고 하면 덫을 놨을 때 토끼는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토끼가 갈 수 있는 길들을 막아서 좁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형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이 아니라 닫힌 질문으로서 예측이 불가능한 대답을 허용하지 않는 질문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선택지를 고객에게 두는 게 아니라 너가 다음에 무슨 대답을 할지 내가 알아 라는 마음을 갖고 유도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택지는 설계사가 설계를 하고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게끔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중구속 토끼몰입니다. 이거를 화법에서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바로 동의의 함정이죠. 아까 무슨 동의가 있었죠? 최소한의 비용으로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요? 네, 여기서 시작이에요. 이거를 작은 예스들을 계속해서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밑에 설명드릴 일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그 예스가 안 됐을 때 뭐가 오죠? 인지 부조화가 오죠.
이따가 이제 클로징을 할 때 인지 부조화에 대해서 고객을 다시 한번 전곡을 찌르고 관통시키는 그 얘기들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쉽게 수많은 뭐 내용들이 있죠. 우리가 뭐 실손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뭐 암에 대한 부분, 주요 치료비, 순환계 치료비, 간병 이런 거 다 제낄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컨셉이 다 다를 수 있고 주요 상품들이 메인 상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 이런 부분 제가 하는 거죠. 고객님 그 수많은 보험들이 있는데 첫 번째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이 좋으세요? 비갱신이 좋으세요? 라고만 얘기를 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많은 설계사분들은 뭐 비갱신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갱신이 싸기도 하니까. 이런 질문 나오지만 고객들은 뭐예요? 그렇게 대답을 안 하죠. 정보가 적으니까. 그런 고객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그럼 전제 조건을 또 달아줍니다. 같은 보험료라면요. 같은 10만 원의 보험료라면 같은 보장이라면 갱신이 좋으세요? 비갱신이 좋으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100이면 100 비갱신이라고 하지 갱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쵸? 자, 두 번째, 보장을 받는 범위가 좁은 게 좋으세요? 보장을 받는 범위가 넓은 게 좋으세요? 자, 이것도 또 전제 조건 달아주는 거예요. 같은 보험료라면, 같은 보장이라면,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당연히 보장 범위가 넓은 게 좋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단계적으로 내가 원하는 질문, 그러니까 예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 꼭 무조건 네네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는 설계되는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보장을 받는 기간은 짧은 게 좋으세요? 긴 게 좋으세요? 어, 같은 보험료라면. 그럼 꼭 이런 고객들이 있어요. 아, 나 80세까지만 살면 돼. 아, 길어봐야 무슨 의미 있냐. 나 그전에 죽을 거다. 그럼 꼭 얘기를 하죠. 아니요, 고객님. 그렇다고 진짜 85세 돼서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죽겠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같은 돈을 낼 건데, 같은 보장인데,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긴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도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내는 보험료가 많은 게 좋으세요? 저렴한 게 좋으세요? 당연히 저렴한 게 좋다라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답변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제가. 고객님, 제가 방금 질문 드렸던 이 내용들은요, 지나가는 초등학생에게 붙잡고 물어봐도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돈 오르는 게 좋아, 안 오르는 게 좋아? 다 되는 게 좋아, 조금만 되는 게 좋아? 이 모든 혜택을 받는데 비싼 게 좋아, 저렴한 게 좋아? 너 어떤 거 할래? 그대로 대답을 할 겁니다. 동일한 대답을 할 거고요. 고객님께서 10년이 지나도 동일한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고객님 10년이 지났다고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이 좋으세요? 비갱신이 좋으세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보험료가 오르는 게 좋다고 할까요?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내라고 하는 사람, 본인이 일관되게 대답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다음 내가 훨씬 쉬워집니다. 쉬워지는 게 반박, 다른 내용으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설계된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고객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원칙으로 본인의 보험을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잠시만요. 그 다음 페이지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이따가 제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은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화법할 때 어떤 내용을 하는지. 그래서 동일한 원칙으로 개인의 보험을 봤을 때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네. 비갱신이 좋다고 했는데 까봤더니 AIA 생명에 갱신을 갖고 있어. 고객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갱신이 좋다고 하셨어요? 비갱신이 좋다고 하셨어요? 오, 비갱신이 좋다고 했지. 맞아요. 이 보험은 그래서 개선을 하셔야 되는 보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짚어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고객이 스스로 불일치를 발견을 하고 그 불편함을 해소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설득이 아니라 상담은 설득이 아니라 납득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토끼머리가 완성이 돼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왜? 본인이 본인 입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막아버렸거든요. 비갱신이 좋대요. 보험료가 보장 범위가 넓은 게 좋고 보장 기간이 긴 게 좋고 보험료가 싼 게 좋대요. 그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토끼머리의 완성입니다. 고객이 먼저 말한다. 자, 박보효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고객 입에서 이렇게 할게요라는 얘기가 나오게끔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31분인데 딱 좋습니다. 제가 딱 타이트하게 1시간 정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자, 자동차의 비유를 많이 해요.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었죠? 고객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갖고 계신 보험 좋아하시냐? 안 좋아하시죠? 다 해지할 수는 없으니까 최선으로 필요한 것만 가져가시면 좋겠죠? 예.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포인트로. 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 우리 고객님께서 경차를 타시는데 마티즈를 4천만 원에 샀어요. 마티즈 경차도 요즘 아무리 올랐어도 2천만 원이면 사죠. 중고로 사면은 700만 원, 800만 원이면 삽니다. 이거를 4천만 원에 샀다는 것도 잘못됐는데 벌써 500만 원을 내고 3,500만 원의 잔금이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차량 딜러인 거예요. 아니 고객님, 마티즈를 왜 4천만 원이나 주고 사셨어요? 마티즈를 왜 아직도 3,500을 더 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최신형 테슬라로 바꿔드릴게요. 근데 조건이 마티즈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대차를 해드릴 건데 최신형 테슬라로 대신 할부 금액 얼마 남았죠? 3,500만 원. 3천만 원에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차값 500만 원을 덜 내고 최신형 테슬라로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할부는 줄었고 차는 좋아졌죠. 차를 바꾸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당연히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객님, 보험에만 오면 고객님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이미 낸 돈이 아깝다라는 게 최대 장벽이에요. 나 5년이나 냈는데, 6년이나 냈는데 이걸 왜 되냐라는 거를 우리가 깨지 못하면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매몰 비용의 오류고, 이제 콩코드 효과거든요. 콩코드. 우리 콩코드 여객기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 이제 부루마블에 있는 콩코드.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 프랑스에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콩코드 여객기가 성능에 비해서 개발비나 이제 수익성이 최악이었대요. 근데 이제 그 프랑스가 들어간 비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이제 돈을 쏟아 부어가면서 만들어낸 게 그 콩코드 여객기입니다. 망했죠? 그 사업 망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이 매몰 비용이에요. 이 자동차 비율을 드는 거는 보험에 대해서 당신이 개선을 하기 전에 그냥 낸 돈이 아깝다라는 이 거절에 대한 부분을 선거절을 하기 위한 절차인 거예요. 고객 위기에서 나오는 말은 설계사가 반박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먼저 고객이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페이지를 보여줘요. 실제 고객 사례입니다. 이거 72년생이었나, 4년생 고객분이셨는데 이거 작년에 상담했던 케이스였거든요. 알파 플러스 다들 아시죠? 이런 상품 만나면 땡큐잖아요. 일반형 상품이다 보니까 환급금도 있고 보험료가 이제 비싸게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보여주는 거죠. 보험도 똑같습니다. 2019년에 가입하신 이 보험이 약 5년 넘게 납입을 하셔서 9만 9천 원을 납입을 하셨어요. 고객님이라면 이 보험 해지하실까요? 낸 돈이 700만 원이 넘는데 아깝죠?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객분께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떻게 바꿔드렸을까요? 어떻게 경차를 테슬라로 바꿔드렸을까요? 납입 기간 15년에 이거 미래에셋이었거든요. 작년에 아시겠지만 미래에셋 M케어 건강보험이 보험료가 엄청 쌌잖아요. M케어 건강보험으로 15년 납 중심 보장인데 보장 금액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만 9천 원을 7만 7천 원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납입 기간은 거의 동일하게 남은 기간 15년 정도. 근데 보장은 암이 1천만 원이나 늘었고 방사선 약물 치료비는 500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험이 환급금을 300만 원이나 더 가져다 주셨어요. 고객님이 이 보험을 갖고 계셨다면 바꾸실 거예요, 안 바꾸실 거예요?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할까요? 바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객님의 보험을 살펴볼 건데 개선이 된다면은 바꾸시는 거고 개선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유지하시면 되는 겁니다. 라고 고객 입에서 대답이 나오게끔 미리 세팅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시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카테고리는 이제 억울함을 설계를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상담 내부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내용이에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수술비가 있었죠.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암 진단비,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들은 한 번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수술비, 지금 이제 순환계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 반복해서 보장받는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는 이 손실 비용들, 억울한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보험이 암 진단비가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분은 어떤 누군가는
5천만 원을 매년 반복한 거죠. 실제 그 스tent 11번의 시술은 실제 제 고객 사례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객님, 제 고객분 중에 58년 개띠 고객님이 계시는데 그분 제 고객이 되신 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그분이 이제 부부 상담으로 아내분이랑 같이 나오셨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참 뇌심장질환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협심증 진단을 받고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했더니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으셨다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고객님 저를 일찍 만나셨다면 스텐트 수술 11번 하신 우리 고객님 수술비를 1억 1천만 원을 더 받으셨을 텐데 너무 안타깝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화법을 풀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억울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더 받을 수 있다보다 못 받은 돈 억울하다. 이 부분에 고객들은 많이 꽂힙니다. 그래서 손실 비용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하고 중간중간에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아시죠? 이게 멘탈 어카운팅과 같은 건데 100만 원의 이득 기쁨보다 이제 100만 원의 손실이 고통이 더 큽니다. 어쨌든 전제 조건이 같은 비용으로서 이제 들어간다라는 게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손실 회피를 이제 피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화법을 계속해서 풀어가는 게 좋아요. 혜택을 더 받는다보다 손실로 못 받는다.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강한 트리거로 제가 판단했을 때 보입니다. 그래서 손해보고 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넘어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숫자 심리. 숫자는 이제 앵커링 효과인데, 앵커링이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특히 제가 초보 신인, 1년차, 2년차, 3년차 설계사 때 항상 이제 애로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보험료 얼마가 괜찮으세요? 이 질문이 최악의 질문이죠. 제가 항상 먼저 답을 정해줘야 됩니다. 고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료가 기준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크게 던져주셔야 돼요. 크게. 크게. 보험료의 기준이 없는 고객에게 고객님 나이대에서는 30만 원 정도는 평균적으로 준비를 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30만 원의 고객이 어떤 타깃이 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50대 초반인 고객인 거죠. 50대 초반에 30만 원씩 내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없을 수 있어요. 실제로 DB 고객들을 보면 뭐 20만 원대 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30만 원대를 얘기를 했을 때는 당연히 심리적인 저항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는 이미 그렇게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들 다 그렇게 낸다고 내가 과감하게, 나 20만 원이니까 그럼 10만 원을 흔쾌히 보험료로 더 낼래 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처음 접한 숫자가 이후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게 핵심인 겁니다. 30만 원을 얘기를 했다고 해서 플랜을 30을 갖고 가는 게 아니죠. 25만 원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객님, 제 고객분들은 30만 원 정도는 보통 준비를 하시는데, 제가 특별히 우리 고객님은 5만 원을 더 줄여서 25만 원 정도로 다른 분들과 준하는 수준의 보장을 준비를 해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도. 예를 들어 연금이 없으신 분들 처음에 그 연금 니즈업을 하고 나서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하면 보통 얘기하는 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력이 안 되니까. 근데 반대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제 고객분들은 대부분 연금을 갖고 계신데 왜 우리 고객님 연금이 하나도 없지? 왜 준비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거의 우리 고객님 나이대에는 최소한 50만 원 정도는 갖고 계세요.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를 먼저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많이 내는 거를 먼저 보여주고 나서 대비로 그래. 근데 나는 50은 부담스러우니까 연금 그럼 30은 준비를 하자. 이런 느낌으로 설계를 해 나가야지만 순서가 이제 효과적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숫자는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처음에 앵커가 우리 그거잖아요. 그 배, 닷을 어디다 내리느냐. 깊은 곳에 내리느냐, 얕은 곳에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이유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뭐 간병인보험 얼마 정도면 해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잘 모르고 3만 원이면 돼요. 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게 5만 원이 돼버리면 아니 3만 원이라 해놓고서 왜 5만 원이 나와요? 이런 경험들 아마 한 번씩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앵커링 효과, 좀 큰 숫자, 안 좋은 거, 나쁜 거, 보험료가 비싼 거, 이제 연금 보험료가 큰 거, 이런 거를 제한하시고 나서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게, 적게 내는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2차 방문의 비밀이에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계획된 질문 속에서 작은 예스를 받아서 끝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면, 클로징이 잘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똑같이 말씀드리는 건 1차 상담 때 계약은 끝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P 때 모든 게 끝난다. AP 때. 무슨 얘기냐면, AP 끝날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잠시만요. 이 부분 이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화법에 대해서 그 자동차도 비교를 하고 나서 저는 증권이나 이제 개인정보를 미리 안 받거든요. 통화 TA 할 때도 개인정보 안 주셔도 되고 증권도 안 갖고 오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나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객님, 오늘 저는 지금 고객님의 정보도 요청드리지 않을 거고 고객님의 증권도 보지 않고 제가 먼저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혹시 최근에 이런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받아본 적 있다고 하고 있다고 하시든 없다고 하시든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 원하는 설계된 답들을 질문과 답들을 해 가니까 받으셨다고 하면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받으셨으면 어떻게 진행을 하셨을까요? 보통 개인정보 받고 증권 보고 보장 분석부터 보면서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던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담을 안 받아봤어도 그래, 괜찮아요. 안 받아보셨어도 우리 과거에 혹시 기억을 되짚어 보면 증권 한번 보자. 그래서 뭐가 부족하다더라. 그래서 이거 보완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듣지 않으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대부분 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내용들을 하나도 보지 않고 먼저 제 거를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고객님 혹시 고스톱 쳐보셨을까요? 고스톱을 치는데 고객님의 패를 제가 다 보고 보여달라고 해서 보고서 고스톱을 치면 100% 제가 이길 겁니다. 고객님의 증권, 고객님의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건 제가 고객님의 패를 보고 고스톱을 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고객님이 어떤 회사의 어떤 상품을 혹은 어떤 회사의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언제쯤 가입하셨다라고만 해도 저는 어떤 보험을 가입하셨고 그 안에는 어떤 특약이 있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뭐 예를 들어서 2015년에 메리츠화재 보험을 가입해서 10만 원 내고 계신데요. 딱 보이잖아요. 뭐 알파 플러스 보험 갖고 있을 거고 암 뭐 2000, 뭐 뇌졸중 급성심경색 2000, 그리고 뭐 13년도 좀 더 올라가면은 실비까지 결합이 되어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 패를 먼저 다 보여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우리 준비된 상담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스들을 먼저 받는 작업들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고객님의 보장 분석을 이제 보는 거죠. 그때서야. 제가 말씀드린, 제가 다 보여드린 제 패대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 제가 이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고객님께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만 갖고 계신다면 잘 가입하셨을까요? 네, 잘 가입하셨죠. 그러면 그 보험들은 유지를 하시면 될 거고요. 제가 불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 보험들이 들어가 있다면 이것들은 개선을 하면은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은 가입 제한 권유 드리는 거 하나도 없고 결정하실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제가 짚어 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심리적 저항감을 내려주면서 스텝을 밟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갱신, 비갱신 어떤 보장 범위라든지 하나씩 짚어준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AP의 마지막. 우리 고객님,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고객님이 틀렸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죠? 맞습니다. 상담은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고객님께서 4인 가족으로 80만 원 정도 내고 계시는데 더 내는 거 원하세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더 내는 거 원한다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줄이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앵커링을 먼저 던지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좀 줄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3만 원, 5만 원 줄이는 건 확실히 체감상 그렇게 이제 고객이 혜택을 많이 받다라고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원 이상 좀 줄이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기대감을 먼저 심어주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우리 고객님 4인 가족 했을 때 10만 원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70만 원, 잘못 썼네요. 70만 원 정도면 어떠시겠어요? 그러면 고객이 고민을 하죠. 그럴 때 근데 대부분 예스가 나옵니다. 좋다고 얘기를 하죠. 10만 원 줄어드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준대로 비갱신의 보장 범위 넓고 보장 기간 길고 큰 염을 잘 막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줄어들고 월 보험료도 줄고 전체 보험료도
줄어든다면 어떠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예스를 여기서 반드시 듣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고객님께서 만족하실 플랜으로 70만 원 플랜 다음에 가져오겠습니다. 로 클로징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상 그 다음에 미팅은 우리가 준비한 플랜을 받아서 이제 사인을 하고 혹은 이제 거기서 좀 더 조율하는 과정으로서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P 때 끝난다라는 부분을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클로징에 가서는 사실 세부적인 그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아요. 저는 각 회사의 제안서도 뽑아서 가지 않고 한 6장, 7장 정도 되는 이제 보장분석 레포트, 여러분들이 쓰시는 엑셀 파일이나 뭐 그리고 그 보장분석 표 있잖아요. 그거 한 장 가져가고 그걸로써 그냥 클로징을 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거 가입 제안서 주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객님, 가입 제안서를 드리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거 드리면 이 특약은 왜 이 보험료 수준인 거며, 왜 이 비싼 특약은 가져가야 되는 거며, 이거는 빼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보험은 제가 전문가잖아요. 제가 우리 고객님께 필요한 거를 앞서 설명드렸던 기준대로 제가 완벽하게 이걸 짰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은 나무가 아니라 산을 보셔야 됩니다. 산이 뭐죠? 가족 전체 보험료가 얼만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원칙대로 개선이 됐는지만 보시면 돼요. 이 특약을 넣고 안 넣고는 제가 이 회사의 어떤 그 연계 조건이라든지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고객님이 임의로 이걸 하나를 넣고 빼고를 결정하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이거를 결정하시기보다 보험료가 괜찮으신지 마음에 드시는지 보장을 좀 늘리고 싶으신지 여기에만 집중하셔서 제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조정해서 진행 도와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거절 처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거든요. 생각해 볼게요가 나오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거는 아까 사실 답이 다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가 안 나오지 않는 건 앞서 말씀드린 고객이 작은 예스를 받으면서 일관된 자기 학습, 자기 확신이 계속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게요가 되는 건 인지 부조가 되는 거죠. 스스로 말한 숫자, 스스로 대답한 예스들을 계속 쌓아서 미래의 자신과 AP 때 기약을 맺는다. 그리고 이것을 깨는 것은 자신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저는 항상 이런 프로세스대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심리학적으로 사전 헌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전 헌신. 이제 pre-commitment. 자기가 이제 미리 약속한다. 이런 겁니다. 헌신 약간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미리 확정, 약속,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이 약속한 걸 확인해 주러 온 사람. 아까 이제 앞서 AP 때 70만 원 정도 제가 준비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짜잔! 얼마에 갖고 왔어요? 70만 원도 아니고 또 68만 원, 69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고객이 생각보다 더 줄었네? 만족하게끔. 그래서 이런 클로징의 차이가 이제 계약률을 조금 결정하는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가끔 마지막에 생각해 볼게요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상담에 뭔가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한 가지는 보험료에서 걸립니다. 이제 클로징 멘트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그 보장부서 레포트를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약속된 68만 원, 뭐 69만 원 플랜을 갖고 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클로징을 대부분 잘 못 받아요. 여기서 이 질문들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고객님 어떠세요? 보시니까 첫 번째, 보험료는 괜찮으세요? 우리 고객님 70만 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68만 9천 원까지 맞춰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예스를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장 내용은 좀 어떠세요? 정말 우리 고객님께서 혹은 가족분이 아프시거나 다치셨을 때 경제적인 위험으로부터 좀 지킬 수 있도록 보장이 많이 개선이 되셨나요? 예스를 여기서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클로징이죠. 오케이, 그럼 지금 제가 준비해드린 플랜대로 진행 도와드릴까요? 세 번째 클로징 예스를 여기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서 분명 예스 예스를 했는데 생각해 볼게요가 나오는 경우가 한 열에 한 명은 있다. 열에 한 명은 있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냐면 앞에 뭔가 걸려요. 근데 그거의 80%가 보험료인 경우들이 많다. 그때는 어떤 게 고민이세요라고 질문을 하기보다는 혹시 고객님 보험료를 조금 더 줄이고 싶으세요라고 전곡을 찔러서 질문을 드리면
거기 한 80%가 보험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더 줄일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지금 이 자리에서 저한테 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준비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고객님께서 그럼 얼마 정도 생각하실까요? 60이면 괜찮으실까요? 10만 원 더 줄여서 20만 원? 또 그 정도 되냐고 물어보고 그 정도 맞춰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또 하나의 또 거절 처리 질문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60만 원까지 원하시는 대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건 어려운 게 절대 아닌데 생각하셨던 것보다 보장받는 내용과 금액들, 보장 금액들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이 질문을 꼭 던지셔야 돼요. 이러면 찝찝함이 남기 때문에 결국은 고객은 60만 원까지는 너무 과하고 한 65만 원, 66만 원 내외에서 적절하게 타협을 봐서 클로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집니다. 여기서도 확답을 받는 거예요. 고객님 그럼 60만 원 정도, 65만 원 정도면 괜찮으실까요? 그 자리에서 저 같은 경우는 설계 조정하고 담보 확인해서 오케이. 그럼 이대로 플랜 진행 도와드릴게요 하고 모바일 청약을 하든 종이 청약을 하든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PC는 클로징은 이제 만나서 고객이 계약을 할지 안 할지가 아니라 AP 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거를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좀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 화법을 만들어 봤는데 잠시만요. 53분 시간 괜찮네요. 멘탈 어카운팅,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이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지금 최근에 나온 상품 중에 이 멘탈 어카운팅 화법으로 아주 괜찮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하나생명의 간병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소식지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하나생명의 이 복합재가 간병보험이 왜 좋냐면 업계 유일의 환급형 보험이라고 얘네들이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10년 납입을 했을 때 112% 혹은 110%까지 환급이 돼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한 12만 원 정도가 되는데 뭐냐면 10년 납입으로 12만 원을 하면 이제 종신 110세까지 보장으로 복합 재가를 이용을 했을 때 매월 50만 원씩 주는 상품입니다. 근데 10년째 이제 112.9%의 환급금이 되는 건데 자, 10만 원짜리 보험을 보여주면 어때요?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체감상 이 보험료만 봤을 때는 비싸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 상품을 먼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연금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최저보증연금 말고 그냥 일반 연금을 했을 때 50세 여성이 20만 원짜리 연금을 10년 납입을 하고 65세부터 받으면 얼마 정도 될까요? 저 가입자에서 뽑아보지도 않았거든요. 아마 한 10년, 1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만 원 정도. 고객님, 20만 원을 연금으로 내셨을 때 10만 원씩 받으면 많이 받으시나요? 어떠세요? 많이, 너무나 적죠. 연금이란 게 그래요. 우리 고객님께서 지금 나이도 있으셔서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돈을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10만 원으로, 단돈 10만 원으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이 있는 거 아세요? 라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10만 원으로 50만 원을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 이제 가까운 고객 사례로서 장기형 등급 받은 사례를 꼭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기형 등급 받는 게 생각보다 연세가 있으시면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가족이 동반해서 모시고 가서 이제 인지 등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깜빡깜빡 하신다. 그래서 인터뷰도 하지만 이제 자녀분의 그 얘기들 평상시에 어떤지 이런 얘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반영이 돼서 선생님들께서 뭐 4등급, 5등급을 주시는 데에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많이 느끼기는 했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노인분들에게 아무리 교육을 하고 가서는 뭐 잘 기억 안 난다, 생각 안 난다고 해야 돼 하지만 가서는 정신이 되게 또렷해지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어쨌든 이 상담하는 시간 외에 집에서 가족이 함께 했을 때 보는 모습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그 인지지원 등급 같은 거, 장기형 등급받는 검사를 하면은 생각보다 등급이 잘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장기형 등급 받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좀 낮춰주고 나서 이거를 10만 원을 냈을 때 50만 원을 무려 받을 수 있다. 연금은 20만 원을 내고도 10만 원을 받는데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합니다. 앵커링이라고 했잖아요. 앵커링. 이 얘기를 했더니 제 고객님 한 분이 50만 원 가입할 수 있냐고. 50만 원 가입하면 얼마 받아요? 250 받으니까. 나 50만 원 가입하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면 보험사 손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 가입 많이 하고 싶어도 12만 원, 13만 원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50만 원만 받으실 수 있게끔 보험사가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객은 10만 원을 가입하는 거, 연금 10만 원, 20만 원 부담되고, 연금액이 적다고 해서 가입을 안 하셨던 거를, 이거 그냥 가입할게. 이렇게 충분히 오픈을 할 수가 있다. 특히나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환급이 또 112.9%가 되기 때문에 고객님 이 상품은 아프든 안 아프든 받으실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아프시면 정말 매월 50만 원씩 등급받고 나서 5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지만 안 아프고 건강하셔도 이거 목돈이 되시는 돈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고객은 우선 손실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고객께서 이제 그 부담 없이 이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이거 빨간색으로 된 거 그 선 지우실 수 있는 분 좀 지워주세요. 네, 그래서 사람의 내는 그 멘탈 어카운팅가 계좌라는 의미잖아요. 계정, 계좌. 그러니까 통장의 그 은행 계좌, 증권 계좌. 어느 계정에서 꺼내느냐에 따라서 비싸게 느낄 수도 있고 정말 이거 꽁돈인데? 라고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내면은 무려 25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상품인데 보험사가 손해가 크니까 1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되네. 너무 아깝네. 이런 마음이 들게끔 만들면 이런 이제 저항이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클로징 AP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토끼몰이 이중구석과 일관성 법칙으로 작은 예스를 쌓아서 마지막 당연한 예스가 되게끔 이거를 거부하는 순간 인지부조화. 너가 계속 예스라고 했는데 갑자기 왜 아니라 그래? 너 이상한 사람이네? 이런 느낌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객의 니즈, 보험료를 절감하고 보장을 증대시키는 게 대부분의 니즈잖아요. 이게 달성이 되면 클로징은 어렵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질문사항 받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실내 세팅 하시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TA 했을 때 이런 전화 너무 많이 받으시죠? 저도 많이 받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너무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근데 그 수많은 전화 속에서도 제 전화를 받은 게 너무나 좋네요. 우리 고객님 진짜 너무 좋으신 거거든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이런 서비스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 저 만났을 때 결정하실 거 아무것도 없으시고요. 상담 보험 가입하실 거 권유 일절 없습니다. 편하게 뵈시면 되고 만났을 때 보험에 대해서 보험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죠? 해지하실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자. 그러면서 고스톱, 합법 쓰면서 그리고 자동차, 경차를 왜 이렇게 비싸게 사냐? 합법 쓰면서 그리고 그 사례, 보험료가 이제 절감된 사례를 보여주면서 개선이 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고객 입에서 바꾸면 되고 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유지하시면 되고 제가 그 기준 잡아드리고 개선 플랜 준비를 해드릴 거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객들이 개선이 됩니다. 지금 고객님 얼마 내고 계시죠? 30만 원, 뭐 20만 원? 그러면 25만 원이면 어떠시겠어요? 앵커링으로 기대 심리를 심어주고 예스, 예스, 예스를 계속 받아서 손실 감지를 하면서 이제 고객이 큰 예스, 자기 결정으로 계약이 들어가게끔 하는 게 가장 큰 중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오늘 내용들 아마 지금 화법 상담 잘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도움이 되시는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 좀 적용을 하셔서 더 많은 성과를 좀 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심리학적으로 풀어서 용어들을 다 써놨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또 다른 화법을 쓰실 때도 그때 이런 기법이 있었지 하면서 좀 RP를 더 자기화시키고 또 심화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빨리 지금 막 달리느라고 딱 1시간에 끝냈어요.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1시간에 끝냈는데 좀 어떠셨을까요? 좀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채팅방에 1번 한 번만, 넘버 원 한 번만 좀 남겨주시면 제가 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넘버 원. 자, 지금 한 10분 정도만, 5분 정도만 빠르게 좀 해볼 건데요. 질문 사항 있으시면 혹시 있으시면은 메시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 있으면은 5분 정도만 해볼게요. 백승아님께서 쓰시는 자료가 있나요? 따로 자료들을 갖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복귀 화법 자료라든지 여기서 다운을 받아서 스크립트 북들을 좀 만들어서 좀 하고 있고요. 유병자들은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맞아요. 쉽지는 않죠. 여기서 지금 빠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 이 심리학적 기법으로 보니까 2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좀 한 7가지만 좀 추려가지고 가지고 온 거거든요. 유병자 중에서도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전보험사를 더 취급하는 게 사실 좀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유병자들이 안 되는 경우들은 많이 없었다. 근데 이럴 수는 있잖아요. 10만, 맞아요. 지금 딱 박미정님 그 얘기 하셨는데, 10만 원 초반대로 내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험료를 줄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까보니까 1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객님, 너무 잘하셨는데요? 다른 분들, 지금 우리 고객님 나이 때 30만 원씩 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20만 원 내고 계시는 분들이 평균 대부분인데, 우리 고객님은 10만 원만 내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셨죠? 뭘 잘하셨어요? 불필요한 보험료를 안 내고 계셨으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줄이는 건 너무 쉬워요. 정말 줄이는 건 제가 모든 고객들 다 해드릴 수 있는데, 근데 우리 고객님 10만 원에서 필요한 걸 더 채우려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늘어나는 거 괜찮으실까요? 라고 얘기를 드리고서 거기서 답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험이 없는 사람들 새로 가입시키는 거 어렵죠. 그리고 3만 원, 5만 원 실비만 가입하신 분들한테 5만 원, 10만 원짜리 암 진단비, 뇌심 진단비를 파는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리즈는 분명 있으시기 때문에 좀 찝찝함을 심어주고서 이런 부분들 개선해드리면 너무 좋을 텐데 3만 원, 5만 원 늘어나시는 건 괜찮으실까요? 라고 해서 거기서 예스를 받고, 그러면 그 안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좋은 플랜을 준비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래도 작은 계약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사실 진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이 DB 화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커미션 DB 같은 거, 퍼미션 비 같은 거 10만 원, 20만 원 내신다고 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만 원, 5만 원 뭐 실비만 갖고 계시면 빠르게 정리를 하고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얘기는 해야죠. 상담은 진행을 할 건데 니즈가 있는지부터 가요. 니즈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안 내고 계시는데 지금 설명을 드려봐야 뭐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보험 가입 안 하고 해지하는 게 제일 좋지 않냐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미 그런 사람을 만나버렸어요. 자기는 이미 안 내고 있다. 보험 안 좋아한다.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설득하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토스하고 다르게 상담하실 분들을 이제 찾아서 가시는 게 좀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들 있으실까요? 제가 좀 위에서 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들은 네, 없으시면 네, 오늘 강의는 여기로 마무리는 하고요. 그 후기 잘 남겨주십시오. 잘 남겨주시면 제가 잘 전달을 해드릴 거고, 화법 이게 할 것들이 사실 엄청 많은데 정말 압축시켜서 전달을 드린 거기는 해요. 그리고 실제 화법 강의도 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 부분만 가지고서도 우리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해당 회사에 RP 잘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 화법 우선 그대로 다 카피하시고 이걸 좀 적용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죠? 자, 이번 한 달도 마무리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강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